위에 내 땅의 계곡물이 서울에 있는 임야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내 땅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입니다. 저 위에 위에 내 땅 계곡 2차선 포함된 도로로부터 쭉 아래로 내려오는 임야고, 내 땅에 있는 계곡을 통해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계곡 그리고 명이 이 계곡을 있는 두고 주변에 지역이고요. 이 계곡물이 내 땅 임야로부터 내려옵니다. 서울시에 있는 임야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등 묶여있기 때문에 산지연금 가능한 임야고요. 평수는 5,555평입니다. 10억을 먼저 받고 월 1,606만원 120개월 10년 동안 받는 산지연금 신청이 가능한 임야입니다. 서울시에 있고요. 계곡긴 청정숲 2차선에 접해 있습니다. 산지연금 가능한 임야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산림청에서 산지연금 사유림 매수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총 매각가의 40%를 먼저 성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 성금으로 받는 40% 가지고 양도세 내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60%에 대한 것을 이자율 2% 그리고 집가상승 보장률 2.58% 적용해서 120개월 동안 10년 동안 월 지불을 하는 제도가 산지연금 사유림 매수 제도이고요. 전국에 26개 구그린 관리소가 있는데, 각 구그린 관리소별로 매년 얼마 산을 사겠다 하는 예산 공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임야 선착순으로 받아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본 물건은 산지연금 사유림 매수 제도에 해당되는 임야입니다. 임야 사실 공공적인 기능으로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사유재산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긴 제도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산주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 산지연금 가능한 금액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본 물건은 서울시에 있는 임야입니다. 5,555평이에요. 청정숲, 청정계곡 낀 임야입니다. 2차선에 접해 있어요. 임야 자체 조건만으로 아주 훌륭한 땅입니다. 경사 거의 없다 보셔도 될 정도로 완만합니다. 임야 경매구매 대한민국 최다 영상 작년 1월 15일서부터 올라갔고요. 1,000개 이상 올라갔습니다. 매일 1개 이상. 그 영상은 전문적인 토목 활용에 대하여서 설명드리는 전문 영상들입니다. 이 땅 낙찰받고 나서 어떻게 활용 개발해야 될지 토목 근거로 위치별로 고도 체크하고요. 길이 체크하고 경사도 체크하고, 그래서 도로는 어떻게 내야 될지, 이 땅에 어떠한 나무 자원과 토양, 기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임업 농업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수입은 어느 정도 될지, 이 땅의 미래 가치는 얼마나 할지, 총체적으로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대한민국 최상급 임야 활용 개발 채널이고요. 수백만 평 땅 모두 탁월한 활용 개발에 대한 설명을 전문적으로 드립니다. 도로는 어떻게 내야 되고, 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도로
경사도별로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을 개발 활용할 때 어떤 법 적용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등 모든 설명을 체계적으로 하는 채널입니다. 그 경험, 실력을 바탕으로 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상급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밤 7시에 영상이 1개 또는 그 전 또는 그 후에 1개 이상 공개가 됩니다. 그 영상이 이런 전문적인 토목 활용 설명에 대한 영상이고요. 매일 1개 이상, 1000개 이상 올라갔습니다. 작년 1월 15일서부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 매일 1개 이상 올라갑니다. 완벽한 땅 만들어가는 창의력 활용법 제안해드리는 임야 전문 방송입니다. 입찰 정보, 상세 정보는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에게만 제공드립니다. 공매금의 물건을 수단으로 국토균형 발전 6차 산업까지 가자. 좋은 땅 낙찰받아서 전국에 흩어져서 살자. 자연 속에 들어가서 100세 넘게 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본 방송을 합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땅 낙찰 받고 품으시는 여러분들의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본 방송은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서 6차 산업 그리고 자연힐링 복지바우처 2가지 입법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 치유복지 임업농업 입법 프로젝트는 네덜란드에 가면은 케어, 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케어, 치유가 일어나면 팜에서 임업농업업 6차 산업 현장에서 그러는 나라에서 복지비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나라 그 제도 도입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낙찰받은 땅에 자연인 생활하시면서 노후 편안하게 사셔도 좋고요. 거기에 산약초 재배하고 뭐 이렇게 소일거리로 어떠한 작물 재배를 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파시면 1차 산업이죠. 그런데 와서 체험을 하면서 공유하면서 매출을 일으키시면 6차 산업이 됩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산약초 재배하시나요? 오게 하셔서 오신 분들과 함께 체험하면서 자연 속에서 공유하면서 매출 올리면 6차 산업 되는 겁니다. 딸기 농장 하시나요? 오게 하셔서 체험을 같이 하면서 따서 드시게 하고 매출 올리면 6차 산업이에요. 갈아서 주스 만들어 드시게 하면 6차 산업입니다. 잼 만드는 방법 강의하고 하시면 6차 산업이에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거대하게 와인 농장 6차 산업, 장치 산업으로 하지 않으셔도 포도 와서 따서 드시게 하면 6차 산업이에요. 갈아서 드시게 하면은 6차 산업입니다. 주스로 포도 주스 파시면 잼으로 만들어서 파시면 같이 체험하면서 공유 정보 확인하면서 파시면 6차 산업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버섯 농장 하시나요? 오셔서 따게 하시고 같이 그 버섯을 활용해서 요리 만들어서 드시고 매출 올리면 6차 산업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치유가 일어나면 최상의 가치 사람 살리는 일 하신 거죠. 그럼 나라에서 치유 복지비 지원해주는 입법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6차 산업 치유 복지 임업농업법 입법까지 갑시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산이 64에서 65%, 광역으로 보면은 75%인데 그 산, 6.25 전쟁 때 민둥산, 산림청 주도하에 산림계가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울창한 숲 만든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그 숲 활용해서 정부에서 국민 여러분 복지 차원으로 자연힐링 복지바우처 쿠폰을 드릴 테니까 전국 산세권, 숲세권 좋은 곳에 가서 쉬십시오. 자연힐링 복지바우처 쿠폰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은 국민들이 전국 임야에 쉬러 오시는데 그중에 내 땅에도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자연힐링 복지바우처 쿠폰 쓰게 하는 입법 하자는 겁니다. 굳이 수도권에 몰려 살 이유 있습니까? 도로망 얼마나 좋습니까? 산 앞에까지 지금 도로 다 들어가 있어요. 내 땅 안에 사도가 있는지 임도가 있는지 그 부분 확인하고 도로 연결만 하면은 택배 광속으로 들어오죠. 핸드폰 세계 최고로 잘 터지잖아요. 생활편의시설 산속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굳이 수도권에 몰려 살 이유 없습니다. 좋은 땅 낙찰 받으셔서 산속에 들어가서 100세 넘게 사시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요. 국토균형 발전 이룹시다. 그 목적을 가지고 경매공매 물건을 수단으로 제가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역사는 바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브랜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캠핑교회 사업은 캠핑장 교회 사업인데 신학대학 나오고 목회하시는 분들 목회와 구분해서 신앙의 정체성 올바로 확립된 성도 모두 교회죠. 캠핑장 교회 사업 하실 수 있는 거죠. 캠핑장 교회 사업은 캠핑장 매출 1년 많이 봐야 한 6개월 일어납니다. 나머지 6개월은 거의 논다고 보셔야 돼요. 강원도 등 캠핑장 겨울에 다 문 닫습니다. 아예 동네가 다 문 닫고 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 공동화 현상 일어나는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캠핑장 1년 한 6개월 정도 매출이 일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캠핑교회 사업은 365일 균일하게 매출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말씀 나눔 교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지역별로 지역 모임, 구역 모임, 다락방, 순 모임, 셀 모임, 용어도 각각 가지가지인데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말씀 나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거 내 캠핑장에 오셔서 하실 수 있게 유치하시면은 매출 1년 365일 균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저는 공약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무슨 공약했고 특히 국회의원들 입법기관이잖아요. 매달 수백만 원, 한 300만 원 정도 입법 보조비도 지원이 됩니다. 어떤 입법했고 무슨 공약했고 얼마나 잘 지켰는지 등을 점수화해서 다음에 또 뽑아줘도 될지 떨어뜨려야 될지 점수화해서 투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신문사 발행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 두 가지 입법 추진할 역량 제게 충분하게 있는 것입니다. 6차 산업치유복지 입법 그리고 자연힐링 복지바우처 입법 6차 산업치유복지 입법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죠. 관계성에 대한 단점, 언어적인 생각에 대한 단점, 건강, 육체적인 단점 등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 중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다 있습니다. 그것이 6차 산업 현장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면 치유복지비 지원해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캠핑교회 사업을 위한 신앙적인 이론, 제가 쓴 책입니다.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제이모 신학언론, 제이모는 지저스 아가페 무브먼트 예수사랑 운동가의 약자고요. 저 제이모 신학언론은 신앙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하여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신학적, 신앙적 논증을 한 상권중건 학원 일반 책보다 큰 크라운판 책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사도행전의 말씀을 근거로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있었던 바나바가 목회가 부흥하니까 다소에 가서 사울을 초빙해 오죠. 그래서 공동으로 1년 동안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나의 신앙, 인격, 언행을 보고 집에서 가족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고 인정을 해주면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라고 일컬어주는 존중의 극존칭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신앙적인 모든 것들 검증이 되고 인정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뜻으로 또는 그 무리를 구분지어서 호칭해주는 용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논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인데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근거로 천지 창조하셨죠?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그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면서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복을 주시고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이것을 기독교계에서는 문화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문화혁명이라는 단어, 축복명령이라는 단어 확연하게 다르죠? 그것은 문화명령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축복명령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세 가지 주제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의 첫 번째 충만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포함한 것인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려면 그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상위에 있는 집단이 뭐예요? 정치 집단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가장 핵심적인 정서적인 모든 것들 포함하여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정치 아닙니까? 정치가 제대로 국민을 살리면서 북돋아주고 하면은 국민 살기 좋죠. 그런데 정당이 각각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서로 헐뜯고 말이 안 되는 뻥, 거짓말, 비판, 아주 극렬한 용어들을 쓰면서 싸워대면 그런 게 뉴스에 나오면 정말 정치 혐오 극한으로 치닫으면서 우리 살기 어떻습니까? 무지무지하게 짜증나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출산율 갈수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 이거 하나만 제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수행을 해도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 정치에 관심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국민으로서 살 자격 없는 분 아니에요? 정치에 관심 없다고 하는 게 자랑입니까? 바로 당신의 삶에 대해서 자주유지하는 것이 정치인데, 바로 당신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바로 당신들 등쳐먹고 울겨 먹으려고 하는 집단들 아닙니까? 눈 똑바로 부릅뜨고 정치 제대로 하게, 여러분이 어느 진영이시든지 제대로 눈 뜨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라고요. 유튜버, 극우 유튜버, 뭐 국자 유튜버, 너무나 편협된 내 진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는 달콤한 말, 실질적으로는 근거 없는 그런 말이나 기분 좋게 들으면서 자유하시면서, 만족하시면서 그 집단 지속적으로 투표해서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역사 공부들을 좀 하세요. 조선시대 이전까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이승만 정부서부터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축복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가장 핵심 주제, 정치 잘 감시하고 제대로 정치하게 하시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모든 것들 다 해결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정치에 관심 없다? 정말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정치에 관심 갖고 신경을 쓰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 한 진영에서 하는 얘기만 듣지 마시고 비교해서 들어보시라고요.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라고요. 그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상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첫 번째 충만하라, 가장 중요한 것 정치입니다. 제대로 감시하고 잘합시다.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갑질하는 거 아니고요. 함께 잘 사는 겁니다. 그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세 가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기독교 신학계가 검증하지 않고 논증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핵심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신 첫 번째 명령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축복 명령이기 때문에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최초로 논증하고 검증했다고 하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신학자들 뭐 하는 겁니까?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 가장 잘 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질 수 있는 신앙인격 갖는 것이고요. 세상인격 갖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게 되는 교도보가 나로부터 확보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전도하고, 가지 말라는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나라 발칵 뒤집어 놓고 포로로 잡히고, 절에 가가지고 절 기둥 잡고 무너져라 기도하고 단군상 잘라버리고, 정말 창피한 일 한두 가지 아니죠. 기독교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욕 먹으면서 영향력이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종교 행위가 아니고 신앙을 하기 위해서 논증한 책이 제이모 신학언론입니다.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는데 찍어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그 제이모 지저스 아가페 무브먼트
제이머센터 관광농원 사업, 제이머센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공동 브랜드로 하실 수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대형 평수들 함께 하는 게 있고요. 림순화, 인간은 숲속에 산속에 들어가면 자연의 순치에서 사는 게 좋죠. 일단 육체적으로 나무보다 오래 삽니까? 나무보다 강해요? 인간은 숲속에 산속에 들어가면 자연의 순치에서 가장 최소한의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것이 좋고 나머지 자연 그대로 두고 활용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미래 후손에게 좋은 유산 물려주는 것이니까 다 좋은 거죠. 림순화, 제 산을 보는 자연을 보는 철학입니다. 순치에서 최소한의 개발 활용하면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100세 넘게 삽시다. 그 목적을 가지고 경매공매 물건을 수단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함께 새 희망을 들어오셔서 아래 주제별로 쭉 내리시거나 동영상 누르시면 그동안 올린 영상들 쭉 보실 수 있고요. 전문적인 토목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영상들 매일 1개 이상, 1000개 이상 올라갔습니다. 낙찰 물건들, 전국 모든 물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전국 모든 물건 다 추천드릴 수 있어요.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물건 추천드리고 감정가 기준으로 수억 원 떨어진 건 낙찰시켜 드립니다. 예산 1억 가지고 움직이시나요? 감정가 3억 5천 기본 입찰 사정권이고 5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3억 5천짜리 1억 가지고 낙찰 받으시면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2억 5천 절약하시죠. 5억짜리 낙찰 받으면 4억 절약하시죠. 5천만 원 가지고 물건 찾으시나요? 감정가 1억 5천 당연한 입찰 사정권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2억 5천까지 입찰 가능해요.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1억 5천짜리 낙찰 받으시면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1억 버시죠? 시가는 훨씬 더 버는 거죠. 그렇게 감정가 기준으로 수억 원 절약되게 돈 벌게 해드리고 여러분들 용도에 맞는 땅 낙찰시켜드립니다. 인기 동영상 동강뷰 1679만원 공매입니다. 그런데 1679만원짜리 공매 물건이 2억 3333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경매 공매 왜 하세요? 싸게 낙찰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1679만원짜리 공매 물건이 경매가 시작가보다 훨씬 싸게 시작하는 공매 물건 1679만원짜리가 2억 3,333만원의 제 영상 보고 낙찰되는 것들을 보면서 공매 경매 역기능 아닙니까? 너무나 설명을 확실하게 잘 해드려도 그래서 작년 1월 15일서부터 3월까지 다 제공해드렸죠. 구체적인 주소 포함하여서 입찰 정보. 그런데 공매 경매 엮이는 낙찰가 너무 치솟는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료 컨설팅 가입하시는 회원에게만 상세 정보 제공드리는 점 양해하시고 이해하시고 기여비용 따져보시고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도움이고 유익하다.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가 되는 영상 1시간에서 3시간짜리입니다. 컨설팅 받으세요. 영상 1시간 이상이에요. 10개 이상 보십시오. 꼼꼼하게. 그러면 여러분 식견이 높여지게 영상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꼼꼼히 보시면 영상 10개, 1시간에서 3시간짜리 꼼꼼히 반복적으로 보시면 식견이 트입니다. 땅을 보고 활용 개발하는 눈이 트여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움이죠.
좋은 물건 비교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생기니까 여러분들 좋은 물건 가져가실 수 있는 공부가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본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임장정보, 입찰정보 제공하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임야 컨설팅 해드립니다. 수백만 평 땅, 설계 사무실이 하지 못하겠다 하는 거 탁월한 결과 보장해 드립니다. 공무원은 한 분야 전문가죠. 그런데 임야 개발 활용하려면 법뿐만이 아니라 시행규칙 모두 포함해서 상세하게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임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법 적용과 땅 개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토목 수치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설명은 그냥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것을 실제로 추진한 경험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설명도 제대로 하면 전부 1시간 이상짜리 영상들입니다. 땅 컨설팅 해드립니다. 유료로 영상 만들어서 설명드려요. 땅 소유주 활용개발 매각 상담해드립니다. 못 쓸 땅은 없습니다. 공짜로 원하시는 분들 문자하지 마세요. 왜 남의 정보, 도움 공짜로 받으시려고 합니까? 질문하시는 방법은 성함, 집원용도 문자 주세요. 그러면 영상 만들어서 내 땅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드립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공부가 되는 영상들 즐비합니다. 맹지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가 되니까 보시고요. 공매 권리 분석 왜 어려운지, 법무사도 돈 받고 공매 권리 분석 함부로 안 해주는지 공부가 되니까 보시고요. 산지연금 가능한 임야들, 그리고 산지연금 가능한 임야에 대한 예산이 너무 작아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죠? 산은 공익적인 기능을 정부에서 더 씌워가지고 규제를 하니까 그렇죠. 림수나 자연 속 순치에서 사는 것이 좋은 1시간 이상 영상들, 대형 물건들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들, 주제별로 영상 꼼꼼히 보시고 신뢰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여서 전화 일절 금지니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가하게 밥 먹자 차 한잔하자 만나자 하시는 분들 상담비 시간당 계산하시면 만나드립니다. 그런데 공짜로 당신 아는 거 많으니까 도움 좀 받겠다 공짜로 밥 한 끼 사주고 차 한잔 사주고 얘기하려고 하시는 분들 저 바쁘니까 문자 날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영상 1시간 이상짜리 영상 10개 이상 반복적으로 꼼꼼히 보시면 여러분에게 일단 첫 번째로 공부가 됩니다. 좋은 물건 판단력 생겨요. 내가 원하는 예산용도 지역 평수 물건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거 보시라고요. 10개 이상 보시고 신뢰가 되신 분만 그때 문자로 예산용도 지역 평수 성함 문자 주세요.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 해달라. 예산용도 지역평수 타당치 않으면 모두 사절됩니다. 1,000만 원 가지고 가평에 10,000평짜리 땅 찾아달라고 하는 분들 너무나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예산용도 지역평수 타당해야 제가 여러분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물건 추천드리고 낙찰시켜드리잖아요. 예산용도 지역평수 확정되지 않은 분 문자하지 마십시오. 성함 못 밝히시는 분들 문자하지 마세요. 유료 컨설팅 얼마냐?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물어보지 마세요. 성함, 예산용도 지역평수 5개 넣고 문자 보내십시오. 아무나 회원으로 받는 거 아니고 회원으로 수락되면 대한민국 최상급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산지연금 가능한 임야입니다. 서울시에 있고요. 2차선에 접해 있습니다. 청정 계곡을 끼고 있어요. 5,555평이고 총 매각가에 10% 먼저 받으면 10억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 이자 2%, 집가 상승 보장률 2.68%,
해서 10년 동안 120개월 동안 월 1,606만 원 받는 산지연금 가능한 임야입니다. 계곡물 내 땅의 계곡물이 이렇게 밑으로 철철 흘러내리는 내려가요. 계곡물이 내 땅 저 통과해서 위에 내 내려오는 땅 물이에요. 계곡 포함된 그거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에요. 이게 이 물줄기가 내 땅의 계곡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 땅은 2차선에 붙어 있습니다. 요 아래 2차선 붙어 있는 이쪽에 있는 임야입니다. 2차선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계곡 아래쪽에도 차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땅까지. 저 우람한 산세가 내려오는 땅인데 중간에 2차선 도로나 있고 터널이 있습니다. 그 아래 완만하게 계곡 끼고 내려가는 땅이에요. 서울시 임야입니다. 서울시에 임야 물권 거의 안 나옵니다. 예, 평평하죠? 앞은 아파트. 내 땅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내 땅 이쪽을 통해서 차 들어옵니다. 요거 내 땅인데 완만합니다. 청정 계곡 이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내 땅 윗부분은 2차선에 붙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내 땅의 뒷산은 저렇게 우람한 산입니다. 그 산세가 쭉 내려오는 임야인데 중간에 2차선, 왕복 4차선 잘려 있고요. 터널 있습니다. 예, 내 땅은 여기 2차선 옆에 갓길이 약간 있어요. 거기서부터 내 땅입니다. 이겁니다. 완만하죠? 요즘 들어가 보이는 부분, 예, 이 부분이 계곡입니다. 내 땅 안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은 청정계곡이에요. 땅은 요것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사 없죠? 예, 완만합니다. 계곡이고 이 부분은 거의 평지더라고요. 거의 평지입니다. 산책로 잘 돼 있고요.
저 아파트 서울 시민들이 내 땅을 활용해서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요 2차선 바로 앞에 내 땅입니다. 여기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는 이 부분 또 넘어 차 도로 예. 차 지나가는 거 보이는 저 여기 거기 2차선에서 올라갔고요.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내 땅입니다. 쭉 내려가는 아래로 여기가. 쭉 내려가요. 2차선 위에 이 앞부분은 약간 경사가 있어요. 그게 요 정도고 그 아래로 좀 내려가면 내려가는 경사 그냥 편안하게 내려가는 정도 경사이고요. 한 중간 정도 내려가면 그 아래는 한 거의 15도, 평지입니다. 20도 그런 정도로 내려가다가 완만한 데도 있고 좀 급한 데도 있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한눈에 다 보여요. 날끔이면 나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한눈에 보이는 임야입니다. 그만큼 경사가 완만해요. 나무는 굵은 나무들 참 많습니다. 한번 찍어봐 좌표 카카오. 윗부분에 우리 땅 한 중간 정도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한 요 정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쭉 내려가면서 계곡 끼고 쭉 내려가다가 이 등산로 이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여기는 평지예요. 요거 등산로입니다. 사람들 등산하는 길이에요. 안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 내 땅에 있는 나무 자원들 리기다 우량합니다. 한 80cm 되네 지름들이. 나무들은 굵은 것들 많고 골참나무도 그렇고 상수리 골참나무 주종이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아카시아 나무도 거 일부 있어요. 쭉 한눈에 보일 정도로 경사가 이렇게 급하고 심하지는 않네. 자연 공원 구역으로만 묶여 있지 않다면 양봉도 가능해요. 그런데 등산로 쪽에 이렇게 해서 쭉 아카시아 나무가 내려가면 있는데 저 아래 그 아카시아 나무 계곡 양봉 가능하잖아요. 만나는데 그 옆도 아카시아 나무 군락들이라. 그런데 자연 공원 구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연 공원 구역 여기 주민들 등산하는 길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요. 군락이 내 땅 옆에도. 그런데 지역민들 등산하는 곳에 양봉, 벌통 갖다 놓으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중간에 저 아래가 계곡입니다. 넘어가는 부분도 있구만. 내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넘어서 저 아래로 쭉 가. 여기는 나무 자원이 소나무 조경수 억 단위 나무 자원들이 있네. 예, 지름 1m 넘는 이것들이 곳들 많습니다. 골참나무 지름이 이것도 뭐 한 1m 20 잎동이. 정도 됩니다. 지름이. 이 소나무 내 땅 안에 있는 겁니다. 소나무인데 조선 소나무. 이런 것들은 한 그루에 1억 넘는 나무들입니다. 저기도 홍옥
저 아래가 계곡입니다. 내 땅에 있는 거예요. 이야, 여기 나무 자원 굵은 거 엄청 많네. 지금부터 확인하는 그 도론 영상, 계곡 영상, 여기입니다. 내 땅 안에 계곡 확실하게 흐르고, 관리도 잘 돼 있어요. 그거 여기 산주가 했을지 아니면은 시에서 사방공사 개념으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관리가 참 잘 돼 있어서 폭포 같은 느낌도 주고 소 느낌도 주고 하는 그러한 시설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서 등산로 사람들 이렇게 건너가기 위한 곳에 그런 시설들이 돼 있더라고요. 요 계곡 내 땅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굵고. 나무 저기 있는 자원들은 것도 굵고. 1m 이상 되는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요 계곡, 이거 지금 계곡 낀 거 우리 땅이야? 네. 저희 정가운데 있어요. 우리 땅에는 계곡이 포함이 돼 있어. 여기는 지금 물량이 스며들어서 좀 계곡, 적죠? 물, 근데 이제 저 내려갈수록 내려가는 물량이 많습니다. 요거 포함이 돼 있네. 이 차선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영상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물이 요 확실하게 계곡물 보이죠? 내 땅 가운데에 있어. 이렇게 소를 물이 만들어 놓고 7월 폭포처럼 떨어지기도 하고 7월 8일인데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 돼. 4일날 비가 많이 왔었고 4일하고 5일 도론 촬영은 7월 8일 날 했습니다. 이 촬영 7월 8일에 사계절 한 계속 영상이에요. 물이 있을 상황은 아닐 것 같아. 산세를 보면. 그런데 물은 아무튼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역시 물가의 나무들이 잘 먹어가지고 예, 물가의 나무들은 식생 상태가 다 좋아. 견실하죠. 그리고 이 물이 밑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여기는 물이 안 흐르고 여기는 사람 지나갈 수 있게 등산객도 지나갈 수 있게 길 쪽이라 이렇게 요 공사를 한 거예요. 아래로 인위적으로 한 다시 겁니다. 물이 나와. 이렇게 이렇게 자연서 사이로 쌓고 안반으로 밑으로 이거는 물 흘러 사람이- 내려가게 그치? 인위적으로 공사를 인공적이지?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소를 이루면서 폭포 같은 이렇게. 느낌도 주고 있고요. 요거 요 가운데 이 계곡이 계속 이어지는 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통행을 위해 가지고 쌓아놓고 그 밑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안으로 쭉 나가는데 여기는 계속 안반 계곡이야. 이렇게 저 아래로 쭉 내려가면 그 계곡이라고 쓴 거와 만나는 지점이야. 예, 이 계곡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는 뻥들이 사람을 보고 날아가지도 않네. 이 계곡은 여기는 국어가 나무 아니라 같은 하천입니다. 계곡이 많네. 그러니까 물량이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여기 지금 우리 땅인가? 여기 지금 우리 땅이야? 네. 응? 네. 어우, 대박이다. 우리 땅에 이거 지름이 1m가 넘는
나무들이 있네. 네, 우리 땅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지름이 1m가 넘어요. 저런 소나무들은 여기도 그렇고 이것도 조경수로 팔면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1억 이상 지름이 최저. 한 1m 30 정도 되네. 한 절반 왔나? 네. 절반 좀 못 미쳐요. 절반 아직도 못 왔어? 계곡 따라가지고 쭉 내려가는데 등산길은 이 옆에 지금 위치가 한 요 정도예요. 등산길 없는 부분으로 계곡 따라서 최대한 땅의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평이한 길이 아니라 계곡 주변 거친 길을 지금 걸어가고 그냥 있습니다. 편안하게 걸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경사야. 길이 없는 길이에요, 이거. 그런데 없어요. 못 봤어. 아니, 못 봤어요. 경사 완만합니다. 지금 내려가는 이 현장 전부 내 땅입니다. 이야, 이것도 내 땅 안에 있는 어마어마하다. 소나무입니다. 이거 내 땅에 있는 거지? 네. 1m 한 20쯤 되네. 지름이. 감탄사 나온다. 지름이 1m 20 정도 돼요. 이야. 내 땅 안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이런 내 땅의 것들은 나무자원 어마어마합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저런 소나무 자원들은 수십억씩 해요. 조경수로. 절반 왔어? 절반. 조금 남았네요. 예, 지금, 계곡을 중심으로 내 땅은 아래로. 예, 지금 위에서부터 한 절반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제 한 요 정도 내려왔어요. 계곡은 이리로 이제 쭉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이제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갈 것인데 여기가 등산로라 나무 간벌되면서 굵은 나무들 중심으로 공간도 충분하고 평지예요. 거의 완만합니다. 쭉 내려가고 그 옆에 날등으로 등산로들이 나 있는데 저 건너편에 무슨 사람들 소리 들리네. 광장 있어요. 녹색 광장. 광장? 새우길 하나 봐요. 아, 저쪽 가면은 계곡, 저 아래에서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상황인데 저 아래 그 계곡 광장 옆에서 사람들 무슨 체육대회 하나 봐. 소리 엄청나게 함성들이 들리네, 여기까지. 예, 우리 땅 쪽 아래 내려가면은 계곡 끝나는 부분, 시작하는 부분, 아래로부터 보면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 옆에 공간에서 체육대회 하나 봐요. 함성 소리 막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소도 만들어져 여기는 있고, 여름에 폭포가 폭포 연출이 느낌도 되어 있구만, 있고. 작은 여기 보면은 소들이 소와 폭포, 연결이 되면서 여기 이렇게 등산로 요거 내 땅인가? 맞아? 맞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등산로 옆에 계곡 가운데 박혀 있고 그 계곡은 중간중간 폭포 작은 폭포도 연출이 되고 소도 있고 작은 폭포와 소, 예, 이렇게 작은 폭포와 소가 안반 구간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건 내 땅입니다.
작은 폭포가 내 땅이요. 이 부분이 한 요 정도입니다. 저 바위에 홈이 패인 거 보면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겠죠? 이렇게 물 내려가는. 예, 물 내려가는 홈이 파여 이거 있어요. 내 땅입니다. 이 바위 물이 홈을 그렇게 파고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요? 자연은 참 경이롭습니다. 저거 다시 끝까지 올라갈 생각하니까 애한테 저 아래 주차장으로 오라 그래야 되겠다. 여기 내 땅이야 이거? 보세요. 이 완만한 넓은 이 완구릉지 상하 이건 내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까지 쭉 나무가 손질이 돼 있는 사람들 다니는 이 등산길, 어이구 다람쥐도 있고 여기는 청설모 사람들을 못 보나? 여기 이렇게 사람 다니는 길이 있는데 안 도망가네. 예, 청설모들이 뻥도 그렇고 사람 보고 안 도망가요. 저기 밑에 사람 올라오는데 부채질하면서 보세요. 내 땅은 평평하죠? 이건 내 이 지역 땅입니다. 주민들에게 내어주는 산입니다. 내 자연 공원 구역입니다. 전부 내 땅 자연 주변 공원 구역이에요. 주민들 도시지역 자연 녹지 자연 쉬고 공원 구역입니다. 산책하는 길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계곡도 내 땅, 저 건너편도 내 땅. 이 등산로 내려가면서 좌측에 아카시아 나무 군락이라 자연 조건 아주 좋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위치가 한 요 정도 내려가고 있고요. 이 옆에 요게 내 땅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군락이고 이 옆에 아카시아 나무 많습니다. 그래서 양봉 가능해요. 그런데 이 땅은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라 지금 이 길이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등산로에 양봉통 갖다 놓는 거 허락 안 해주겠죠? 양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갖다 놓고 하면 신고 들어가겠죠? 등산로에 양봉통이 있다고. 이 땅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양봉할 수 있어요. 단 비닐하우스 등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양봉통만 갖다 놓는 거는 가능해요. 개발 제한 구역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아카시아 나무 있는 내 땅 이런데 또는 이런 옆에 이쪽은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땅 경계 쪽으로 등산로 좀 피해 가지고 양봉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는 신고할 것도 없고 허가받을 것도 없고 갖다 놓으면 돼요. 단 구조물 시설을 해서 덮어 씌우면 안 됩니다. 나무 굵은 것도 많고 이거 내 땅입니다. 이 잘 갖고 평평한 있는데 등산로 내려가면서 좌측에 아카시아 나무 군락이 내 땅이고 그 주변이 전부 계곡 아카시아 쪽으로 나무예요. 가면은 나무들이 훨씬 굵고 우측에 계곡물 보이시죠? 이게 소리 이제 들리죠? 쭉 내려가가지고 무슨 그 아래 야유나 봐요. 계곡을 이루면서 물이 응원 소리도 들리네. 세차게 내려가는 거죠. 여기도 물 내려가는 계곡을 마치 일부러 연출한 것 같으네. 저것도 이렇게 사람 다니기 쉽게 중간중간 한 두 군데 있어요. 저런 시설이. 물은 밑으로 흘러내려가게. 여기까지 가고 저기까지 가고 저기까지 가. 요 개울까지. 딱 보면은 거의 걸쳐 있거든요. 요쪽은 요 계곡 내려가는 고고 내 땅,
좌측이 내 땅이에요. 이 땅 전부 내 땅입니다. 이 화면 흔들리는 거는 일부러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계곡 관리를 나라에서 했네. 이 땅의 상황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느끼시라고. 사방공사도 돼 있고. 얼마나 더 내려가야 돼? 얼마나? 앞에 저 쉬운 계곡이나 저기 뭐 평지 나오면 어. 끝이. 나무 자원들 굵은 거 상당히 많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내 땅 아래쪽 끝 만납니다. 여기에 등산할 수 있게 이렇게 쭉 이거 지금 내 있고, 땅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길. 저쭉 올라가게 이거 다 이렇게 내 땅이에요. 길 작업 이거는 나라에서 했겠죠. 산책하는 등산길이 내 땅이네. 날등. 이쪽 옆에 저 건너편 아카시아나무 많습니다. 내 땅도 내려가면서 좌측에 아카시아나무 군락이 있고요. 2차선부터 지금 쭉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내 땅 따라서. 저 앞에 보이는 구조물 그거 배드민턴장이에요. 다 내려왔습니다. 거의 다 내려온 것 같네요. 요 앞에 땅 깎아놓은 것들 보이는데 사람 소리 더 크고. 예,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면 여기까지 차 들어와요. 이 계곡 내려오는 우측이 내 땅입니다. 올려다 보면서는. 맞아? 딱 경계예요. 예. 저 위에는 계곡이 내 땅에 포함이 되어 있고, 요 아래 내려와서는, 예, 옆에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있고, 예, 여기까지예요. 다 내려왔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 요 갈라져 있는 요 삼거리? 예,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주로 시민들은 이쪽으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요 배드민턴장 여기서부터 위에가 우리 땅인 거예요. 저 위로. 예,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내 땅 땅의 계곡물이 계곡물이 쭉 내려와서 아래 이렇게 내려가요. 많은 물량 쭉 내려가는데 이 저 물이 위에 내 땅으로부터 계곡 포함된 통해서 내려오는 계곡을 통해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물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계곡을 끼고 주변에 일학시설들이 있어요. 예, 내 땅의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 이렇게 해서 계곡 끼고 내려가다가 등산로로 이렇게 내려왔고요. 여기에는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만만했죠. 간벌도 잘 되어 있고 이 땅의 길이는 대략 470m
정도 됩니다. 이 땅의 길이는. 폭은 한 85m 정도 되고요. 음영으로 보시면 가운데가 계곡입니다. 등고선으로 보시면 여기도 상당히 넓죠? 완만하죠? 그리고 여기는 등고선이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만큼 완만한 것이고, 요거는 지명이 땡땡 계곡입니다. 내 땅, 계곡을 포함하고 있는 땅이에요. 이 2차선 옆에 이리로 들어가시면 되고, 아래로 올라오시게 되는 경우에 이 계곡, 여기까지 차 들어옵니다. 내 땅까지 차 들어와요. 아래로도 근처까지. 여기 2차선 옆에 요게 내 땅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내 땅은 뒤에 브라만산 이렇게 내려오는 능선 사이에 여기가 아주 완만하게 푹 꺼진 땅인데 그 중에 내 땅이 있습니다. 경사를 보시면 30도 이상 진한 색깔 아예 없죠. 25도에서 30도 1.26이에요. 여기 조금 있는 거. 대부분이 5도에서 10도 초록색과 연두빛과 노란빛 완만한 임야입니다. 평균 경사 5도에서 10도짜리예요. 실제로 이 정도 되는 느낌, 한 470m. 2차선에서 내려오는 앞부분 약간 경사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저 정도 경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계곡, 그 사이는 계곡이 약간 좀 이렇게 꺼져 있고요. 그러니까 개발적인 관점으로 보면 허가가 25% 기준으로 아래가 나오니까 1.26% 빼고 나머지 개발 다 되는 거니까 100% 개발 가능한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발 제한구역이니까 마음대로 개발 못합니다. 환경 1등급이에요. 내 땅 전부. 주변도 환경 1등급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개발 제한구역 묶어놓고 또 아주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비오톱이라는 거를 묶어놓는데 이 땅은 비오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아는 개념으로 개발 마음대로 못하는 거 개발 제한구역이죠. 그런데 그 개발 제한구역을 또 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서 묶어놓는 게 비오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땅은 비오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확장이 되어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오톱으로 묶어놓은 땅이 아니라 개발 제한구역이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땅은 공원구역으로 또 묶어놨어요.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개발 제한구역에다가 쉽게 풀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 낙찰받아서 개발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미래 몇 대 후손까지 쭉 내려가다가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당대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이에요. 도시지역 자연 녹지니까 건축개발 다 가능한데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묶어놨단 말이죠. 개발 제한구역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건축행위하고 개발하는 거는 안 되는 땅입니다.
하지만 시가차는 분명히 보실 수 있고요. 자연을 활용해서 뭔가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땅 개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야 가장 중요한 게 산사태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먹는 물 보시면 됩니다. 산사태는 4등급이 73, 평균 경사가 5도에서 10도, 거의 완만한 그냥 평지 수준 472m 길이로 산사태 걱정하실 거 없고, 상수도 들어오고 비 오면 바로 내 땅이 계곡을 길게 이만큼 끼고 있잖아요. 그 물 가지고 뭔가 하시면 되는데, 이 땅은 작물 재배도 함부로 하실 수 없습니다. 그냥 자연을 놓고 보고 즐기는 정도로는 타당한데 거기다가 뭐 심고 그러는 거 안 됩니다. 강수량은 1300에서 1400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 1260보다 더 오고요. 온도는 12도에서 13도, 마이너스 15도까지 내려가고 34도까지 올라가고, 땅은 사양토에 깊이는 30cm 정도입니다. 개발 허가는 25% 기준으로 허가가 나오는데, 잠깐만요. 네, 저 자료 오류입니다. (30도) 이상은 아예 없고요. 25도에서 30도가 1.26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수치 잘못됐어요. 없습니다. 0이에요. 25도에서 30도 1.16%니까 25도 이하가 98.84잖아요. 100% 개발 가능해요. 개발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개발 제한구역의 도시자연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해당되는 개발 못합니다. 상수리나무가 주종이고 18에서 30cm, 31년에서 40년 71% 울패도, 탄소 흡수량은 649입니다. 이 땅은 5,555.41평입니다. 감정가는 19억 9,960만 원이고요. 공시가는 9억 3,294만 2천 원. 근거로 제가 시가 18억 3,329, 58억 3,318만 원 공시가 근거 참조하여서 제가 자체 감정을 하면은 31억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19억 감정됐으니까 제가 감정하는 것보다 10억 이상 싸게 감정이 된 물건입니다. 그만큼 차이 더 버실 수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은 여기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고 이 주변도 아카시아 나무가 있기 때문에 개발 제한구역에서 양봉 가능합니다. 단 구조물로 덮어 씌우고 하는 거 안 되고 그냥 자연적으로 양봉통 갖다 놓는 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 땅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놓은 땅이고 이쪽으로 등산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봉통 갖다 놓고 벌 날아다니면 주민들 아마 신고할 것 같아요. 확인하시고 하세요. 양봉 생각하신다면. 이런 안쪽에 어딘가 숨겨서 갖다 놓으면 모를까. 사람 다니는 등산로에 양봉통 그거는 좀 허가 안 내주겠죠. 개발 제한 구역에서 양봉하는 거는 허가사항이 아닌데 구조물 시설해놓고 양봉 시설하지 않고 그냥 양봉통 갖다 놓는 거는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닌데 등산하는 분들이 신고하면은 공무원 나와 보겠죠. 일단 가장 낮은 고도는 이 아래 배드민턴장 옆에 계곡 건너 55m입니다. 가장 높은 부분은 2차선 옆에 내 땅 붙어있는 134m예요. 고도차 79m, 아파트 28층 높이입니다. 땅의 고도와
길이를 보면 55고도, 62, 100, 104, 110, 126, 128, 134 고도까지 땅 길이 434m입니다. 땅 길이 55에서 56까지 요 아래는 6m고요. 56고도에서 57, 60, 72, 85, 89, 93, 108, 126, 134, 133 여기까지 땅 길이 472m고 2차선에 붙어 있는 134 이쪽 땅 길이는 62m, 전체 땅 길이 그래서 974m입니다. 경사를 보시면은 평균 경사는 5도에서 10도, 472m, 이렇게 완만한 거의 평지 수준의 땅인데 구체적으로 경사를 보시면 55m에서 여기 134m까지 직선으로 429m의 경사 10.43이고요. 가운데 계곡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계곡 건너편과 이쪽 경사는 직선으로 85m에 4.71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는 한 4도 전후 경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도 경사입니다. 건축개발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도로 허가 다 나오고 전체적으로 개발도 가능한 아주 평이한 땅이에요.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개발 제한 구역이라 개발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감정가 기준으로 더 떨어진 금액 가지고 시가차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산지연금 신청해서 산지연금 수용이 되어지면 그 혜택 누리는 거 두 가지인데 산지연금 금액 산정해 드리겠습니다. 5,555.41평 도시지역 자연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이고요. 감정가는 19억 99만 6천원입니다. 공시가는 9억 3,294만 2천원이고 시가는 18억 3,329에서 58억 3,318만원, 공시가와 시가를 참조한 제가 하는 감정은 31억 980만 6,667원입니다. 산지연금 매수가는 등기 변동,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치고 1년 후에 감정을 하는데 구그린관리소, 해당 구그린관리소에서 감정을 합니다. 19억 감정가 수용을 한다면 구그린관리소에서는 19억 감정하는 거고 저는 31억을 감정하기 때문에 그 중간 가격이 매각 기준가가 됩니다. 그 중간 가격은 25억 988만 3,334원입니다. 그 금액의 40%를 선급금으로 받으면 10억 395만 3,333원을 먼저 선급금으로 받고 저 비용이면은 양도세 충분히 내고도 남죠. 나머지 60%에 대한 금액 이자 2% 집가상승보장률 2.85% 하면 19억 2,759만 401원을 10년 120개월로 나누면 월 1,606만 3,253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산지연금 가능한 임야인데 구그린관리소 예산에 따라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적어요. 산은 공익적인 기능으로 이 땅도 공원구역으로 묶어놓고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게 하는데 산지연금 예산 확대해서 산주들 발언을 더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산지연금 금액 예산 올리라고.
서울시 계곡긴 청정숲 2차선 접한 5,555평입니다.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평수 물건 추천드리고 감정가 기준으로 수억 원 떨어진 거 낙찰시켜드립니다. 영상 꼼꼼히 보시고 신뢰가 되신 분의 하나여서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땅과 함께 땅 낙찰받고 품으시는 여러분들 각자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